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장규효입니다. 오늘은 페이스북 광고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비즈니스 관리자란 무엇이고 광고 관리자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둘의 구조는 어떠한지에 함께 기초적인 세팅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스북 광고를 시작하고 싶으시지만 광고 관리자 화면에서부터 어떤 걸 눌러야 할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감도 잡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막막하신 분들, 그리고 광고를 진행하시지만 시스템 구조나 용어에 대한 개념이 뚜렷하게 잡혀있지 않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듯 합니다. 비즈니스 관리자의 구조부터 진행해 볼 텐데요. 구조를 설명하기 앞서서 비즈니스 관리자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설명에 앞서서 비즈니스 관리자의 정의는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페이스북 마케팅과 관련된 전체 자산들과 활동들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관리자의 기능은 4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업무와 사생활의 분리입니다. 기본적으로 누구나 페이스북 개인 프로필을 가지고 있고 그 아이디를 가지고 비즈니스 관리자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개인적인 페이스북 프로필과 비즈니스 작업을 분리할 수 있게 만들어진 관리자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비즈니스 관리자 안에는 광고 운영과 추적, 그리고 성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셋째로 페이지와 광고 계정 등의 자산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비즈니스 관리 지원을 위한 대행사나 마케팅 파트너를 자유롭게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관리자는 어떤 경우에 필요할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크게 4가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케팅을 담당하거나 페이스북 혹은 인스타그램 비즈니스를 관리하는 사람이 나 하나가 아니라 직원들, 팀원들 등 다수가 비즈니스를 관리하는 경우 비즈니스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광고 계정, 앱 등 여러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비즈니스 관리자가 필요하고요. 비즈니스 운영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주지 않고 모든 자산의 소유권을 온전히 보유하려 하는 경우에도 비즈니스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와 같은 맥락으로 4번째는 다른 페이지, 광고 계정, 앱과 같은 자산의 액세스를 요청하거나 혹은 내 자산들을 다른 대행사 혹은 마케팅 파트너와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비즈니스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가지고 계신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는 아래 링크로 접속을 하셔서 비즈니스 관리자를 생성해 주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관리자의 정의와 기능, 그리고 비즈니스 관리자가 필요한 분들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제 비즈니스 관리자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해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사람이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는 운영자와 하위 직원으로 나뉘는데, 운영자 같은 경우는 모든 자산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리고 소수로 운영되고, 그리고 이제 직원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자산에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다수의 직원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직원들 모두가 운영자 권한을 가지게 되면은 비즈니스 관리자의 질서가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운영자는 소수만 권한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람이 추가되었으면 사람이 관리해야 할 자산들도 있어야 할 텐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야 저희가 광고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 페이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광고를 진행할 광고 계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내 인스타그램 계정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앱, 결제수단, 픽셀, 타겟, 제품 카탈로그 등을 등록하고 이 비즈니스 관리자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사항들은 페이스북 페이지와 광고 계정, 그리고 결제 수단, 그러니까 광고비를 결제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관리자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용어로만 설명을 들으시니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한번 실제 시스템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보고 계신 화면이 메인 화면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비즈니스 관리자에 대해서 확인하기는 어려워서 메인에서 말고 이제 비즈니스 설정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사람을 보시면은 비즈니스 운영자는 이런 식으로 배지가 있습니다. 운영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배지를 가지고 있고 모든 자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사람에 대한 권한이 수정 가능합니다. 운영자를 직원으로 역할 바꿔줄 수도 있고, 보시면 이렇게 운영자 액세스, 직원 액세스, 비즈니스 역할 담당을 할 수 있고요. 세부 옵션에 보시면은 그 사람을 재무정보 분석자 혹은 뭐 재무정보 편집자, 뭐 개발자,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에 들어가시면 비즈니스 관리자 역할을 운영자에서 직원으로, 뭐 직원을 운영자로, 그리고 재무 관련 역할도 재무정보 편집자로, 재무정보 분석자로, 아니면 없음, 그래서 재무 관련 역할이 없다면 없음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페이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개인 계정이다 보니까 페이지가 없는데 이제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페이지 추가가 있는데 이제 내가 만든 페이지이거나 다른 비즈니스에서 만들었으나 우리 비즈니스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싶을 때 페이지 추가를 이용해서 페이지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 두 번째로 액세스 권한 요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내가 다른 클라이언트의 페이지를 대신 관리하려고 할 때, 혹은 이제 소유권 아닌 액세스 권한만 가져오려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새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광고 대상인 페이지가 없을 경우에 새롭게 페이지를 만드는데 매장 또는 장소, 회사, 기관, 연구소, 브랜드 또는 제품, 예술가, 밴드, 공인, 엔터테인먼트, 비영리 또는 커뮤니티 카테고리가 나뉘어져 있고요. 이제 매장, 장소 만들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정해서 저는 비즈니스 서비스로 이제 페이지 이름 만들어 보도록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고 계정을 만드는 방법도 3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다른 비즈니스 혹은 내가 만든 계정이나 다른 계정의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가져오려는 경우에 이제 광고 계정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광고 계정의 추가 경우에는 비즈니스가 나를 떠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부분의 대행사 같은 경우는 하시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소유권을 이제 영구적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이거를 수정할 수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 계정 비즈니스가 나를 떠날 가능성이 있으실 경우에는 이게 액세스 권한 요청을 누르셔서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액세스 권한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 광고 계정 만들기가 있는데요. 광고 계정 이름을 설정하고 시간대 그리고 통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원으로 사용하겠죠. 그런 식으로 새 광고 계정 만들기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가지고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진행하실 수 있고요. 그 페이스북 페이지 화면으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노출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계정 노출을 위한다면은 새 광고 계정을 만드시면 안 되고, 네 번째로 결제 수단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광고비를 어떤 카드로 결제하실 것인가,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입력해야지 페이스북 광고할 때 광고비를 이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등록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광고 관리자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광고 관리자란 무엇인가 라고 말한다면 이제 비즈니스 관리자의 생성한 광고 계정별로 보유하고 있으며 광고 운영을 위한 모든 세팅 작업이 진행되는 플랫폼입니다. 우선 광고 관리자의 가장 중요한 3요소는 캠페인, 광고 세트, 광고입니다. 첫 번째로 캠페인에서는 광고 목표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 브랜드가 어떤 성과를 위해서 광고를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겟과 노출 위치, 예산, 일정을 선택해서 누구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의 비용으로 광고를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광고 소재 세팅으로 고객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에 결정합니다. 이제 이론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실제 세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고 관리자 화면에는 캠페인, 그리고 이렇게 광고 세트, 광고 단위로 나뉘어 있으며 새로운 캠페인을 만들 때는 광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브랜딩을 위해서 노출이나 도달에 중점을 둔 캠페인 목표가 이제 이 인지도 탭에 존재를 하고요. 관심 유도 항목에 있는 목표들을 보시면 내 웹사이트들에 대해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들이 있습니다. 트래픽, 참여, 앱 설치, 동영상 조회, 잠재 고객 확보, 메시지가 있는데 이 잠재 고객 확보의 경우에는 설문지를 통해서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 방법입니다. 또 광고를 통해서 메시지로 유입을 유도하여 상담 요청이나 문의 등을 받으려고 할 때는 이 메시지 캠페인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이커머스에서 가장 활용을 많이 하는 캠페인의 목표가 전환인데요. 신청이나 등록 등의 내가 원하는 고객의 행동 목표를 설정해서 극대화하는 캠페인이 전환 캠페인인데, 이제 제품 카탈로그를 통해서 판매를 극대화하는 것도 가능하고, 매장 유입의 경우에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 중이신 광고주님들이 개인 오프라인 매장으로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일 때 설정하시도록 하면 됩니다. 오늘의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집행하시는 트래픽 캠페인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캠페인의 이름을 정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제 경우는 이제 캠페인 목표와 광고 내용을 제목에 적어서 한눈에 들어오게 관리하는데, 캠페인 목표 트래픽 캠페인, 캠페인 목표와 광고 내용을 제목에 적어서 한눈에 들어오게 관리하는데, 실제로 직접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세트에는 이제 일정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캠페인 예산 최적화를, 여기 캠페인 예산 최적화를 보시면 이제 캠페인 예산 최적화란
한 캠페인에 여러 광고 세트를 진행하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광고 목표에 최대한 도달할 수 있도록 광고 세트마다 자동으로 예산을 분배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만약 한 캠페인에서 진행할 광고 세트가 많다면 광고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서 캠페인 예산 최적화 기능을 켜주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예산을 설정할 때 일일 예산과 총 예산이 있는데, 일일 예산의 경우 하루에 매일매일 일정하게 예산을 사용하고 싶으실 때 일일 예산을 선택해 주시고요. 보통은 총 예산을 선택해서 원하는 기간 동안 총 예산을 가지고 캠페인이 어느 요일, 어느 시간대에서 광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자동으로 머신 러닝 하여서 예산을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 알아서 분배해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일 예산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시면은 캠페인 예산 최적화 시스템을 믿고 총 예산으로 선택하시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 세트 설정인데요. 웹사이트에서 광고를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면 이제 예산 및 일정과 타겟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하는 것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경우에는 이제 분 단위로 설정할 수 있으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그 특정 광고 세트 지출 한도를 선택하고 싶으시면은 또 맞춤 타겟과 유사 타겟에 대한 내용도 전달드릴 내용이 많은데, 이제 오늘은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심화편으로 찾아뵙게 되었을 때 다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타겟을 설정하고 노출 위치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제 노출 위치를 이제 페이스북이 제휴되어 있는 모든 노출 위치가 있고요. 그래서 원치 않는 노출 위치를 제외하고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 어디언스 네트워크, 메신저, 인스타그램, 피드, 릴스 여러 가지 노출 위치가 있고, 이제 원치 않는 노출 위치를 제외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페이스북이 가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좋은 위치를 빠르게 알기 위해서 자동 노출 위치를 선택해 주시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차피 이제 노출 위치에 따라서, 어떤 노출 위치에 따라서 반응이 다를 것을 이제 페이스북 광고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이 없는 위치에는 광고비 스pen딩이 없도록 하고, 반응이 좋고 효율이 높아 원하는 광고 목표를 달성하기 좋은 노출 위치에 광고비를 집중하여 비중을 높여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최적화 예산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그 자동 노출 위치를 선택해 주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광고 소재 부분입니다.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대표 계정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광고 만들기, 아니면은 기존 게시물 사용, 크리에이티브 허브 모의 광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수동 업로드를 통해서 이제 이미지나 동영상을 수동으로 업로드할 수 있고, 뭐 판매하고 있는 카탈로그가 있다면 카탈로그 미디어를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카탈로그를 설정하시면 되고, 뭐 단일 이미지, 동영상, 슬라이드, 컬렉션 등의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소재를 설정하시면서 여기 미리 보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광고주님들의 입맛에 맞게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광고 동의하고 게시를 누르시면은 광고가 진행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초적인 강의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강의로도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페이스북 용어, 구조, 세팅 방법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으신 분들을 위한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강의에서는 상세 타겟이랑 상세 소재 유형까지 강의해드리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페이스북 광고의 기초부터 세팅까지 설명드렸습니다. 퍼포먼스 마케터 장규호였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